공공기관에서 걔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사실 저기 승돌이는 저희 이제 공단에 찾아왔습니다. 4월 달에 엄청 이제 비가 내리고 좀 추운 아침이었는데 예, 비 오는 날 비가 그때 많이 왔는데요. 그때 그냥 그 버려진 개로 예, 저리 왔거든요. 점심때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유기견 보호소에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을 했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 안락사도 당할 수 있고. 사실 저희 이제 기관에 찾아왔다가 그 원하지 않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게 너무 이제 걸려서 그러면 사실은 왠지 모를 좀 후회가 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원들한테 좀 동의를 얻자고 이제 메일 좀 보내게 됐죠. 다행히 직원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해주셔서 다 그럼 키우자. 그리고 이제 일부 직원들은 키우는데 돌봐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키우게 됐고 이제 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임원님들도 마침 이제 반려견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키워서 우리 공단 마스코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키우게 됐습니다. 인천에는 바짝 말라가지고 피부병이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 사람 되겠나 이랬거든요. 개 되겠나 저. 그런데 사실 뭐 걱정도 된 건 사실이지만 또 직원들이 개를 싫어하는 직원들 뭐 이런 직원들도 승돌이가 와서 또 개에 대한 좀 거부감들도 줄어들고 그때는 완전 그냥 버려진 거지 강아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잘 커서 아마 저보다 더 호강한 것 같습니다. 승돌아 승강기 안전공단이다 보니까 승돌이로 하자. 승돌이가 꽤 귀엽습니다. 예, 눈도 굉장히 순해 보이고 그리고 생각해봐도 만약에 회사에서 네. 이렇게 함께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꽤 회사 가는 게 좀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보기엔 코가 상당히 매력적인 것 코가 같아요. 예. 아, 저는 눈을 봤는데 예, 새까매서. 조금 닮으신 것 같아요. 승돌이로 순돌이래, 순돌이 순돌이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네. 좀 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빨리 쌍도 자, 직원들 입장에서는 괜찮을 예. 텐데 뭐 네. 관리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 회사에서 개를 키워 뭐 개판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관리자도 그걸 허용을 한 거잖아요. 네, 용인을 네. 한 거니까. 네. 네. 이게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동물 유기라는 심각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승돌이도 공단으로 입양이 되지 않았었더라면 안락사될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가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반려인구 1000만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경남도민들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4명 중 1분 정도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동물 유기가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휴가철에 특히 더 많다면서요. 지난해 전국의 유기동물 수가 10만 2천여 마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네네. 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00명. 한 8천 마리 이상이 유기된다고 봐야죠. 이 중에서 6월하고 8월 이 휴가철에 전체의 32.3%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가철에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최대는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지난해 유기동물 수가 7,900여 마리, 거의 8,000여 마리에 육박하죠. 그 유기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 캣맘 캣맘. 아시죠? 네. 길고양이들 밥도 주고 좀 돌봐주는. 직업은 영어 강사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동물권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캣맘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심한 처참한 모습을 갖고 있던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깡마르고 털이 다 뭉쳐있고 길 가던 사람들이 걔를 보면 딱 길을 멈추고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굉장히 많아서 밥 먹을 때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밥을 주긴 했는데 주기만 하고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경계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 2년의 시간 동안 밥만 줬어요. 신뢰가 이제 조금씩 쌓였는지 2년 후에 제가 만지는 걸 허용하더라고요. 진짜 기적같이. 자, 어이 졸리네 우리 씩씩이. 어떡하지? 안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닦아줬어요. 그 가만히 있어서 긴급하게 구조를 한 거예요. 이동장에 넣어가지고 병원 데리고 가서 입원 치료를 받았었거든요. 무서워. 괜찮아. 나 구석 가자. 옳지. 배고파? 한 달 넘게 치료하고서 다시 원래 살던 그 주변에 방사를 했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이 씩씩인데 왜 씩씩이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이지만 정말 꾸역꾸역 밥 먹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사는 거 보고 저도 너무 감명을 받아서 씩씩이라고 그냥 길에서 아예 태어나서 사는 애는 어느 정도 자기 엄마한테 교육도 받고 이렇게 살아갈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6이면은 거의 전쟁터에 그냥 갖다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훨씬 죽는 확률이 높을 뿐더러 사람에게 친화적인데 오히려 해코지를 당할 경우가 훨씬 많죠. 키우다가 버리는 일이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유기를 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은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동물권에 대해서는 최하 후진국인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펫샵이라는 게 존재하고 마트를 갔는데 개를 뭐 신용카드로 뭐 할부로 해서 살 수 있다고 하거나 뭐 교환 뭐 환불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충동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 독일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약간 동물을 뭐 돈을 주고 사거나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부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단순히 국가의 뭐 어떤 윤리성의 수준 정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 나라들도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고. 근데 이 방법이 정말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양이를 뭐 모든 사람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예뻐야 되는 건 아닌데 동물은 인간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잖아요. 뭐 불공평하다 뭐 시위할 수도 없고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아동에게 아동의 권리가 있듯이 동물도 이제 생명체가 있는 존재니까 살아갈 기본 권리는 있으니까 그 동물들이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들에게는 발언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수자는 동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 했는데 공감이 많이 됩니다. 반려동물 분양 때부터 뭔가 조금 시스템이 달라진다면 유기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고양이의 경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줍이라고. 네, 길고양인데 새끼 때 주워서 집에 가서 기르는 겁니다. 제 후배도 한 명이 그러고 기르고 있는데 이 양줍은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길고양이를 새끼 때 주워서 집에서 기르면 조금만 지나면 집고양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책임 못 지겠는데 얘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줘야지. 이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생각도 허위의식이에요. 그게 마치 방생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무책임하게 다시 그렇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고양이는 이미 집고양이가 됐기 때문에 길에 적응하기 대단히 어려워진 그런 체질이 되어버린 상태인 것이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비우고 며칠 동안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엄마 없어졌네? 하고 집에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돌봐주면서 며칠 동안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미 고양이하고 다 단절되었다라는 게 확실시 되면 그때 가서 기르는 게 맞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다시 무책임하게 길로 보냈을 때 엄마랑 다시 만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못 알아본답니다. 며칠 떨어져서 지내면 서로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서 양줍을 할 때는 결단을 하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서 결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정 분양은 금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그렇죠. 가정 분양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것,
최근에 SNS 통해서 뭐 강아지나 고양이 분양합니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시군구청장에서 동물 판매업을 등록한 동물 판매업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노점이나 뭐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 뭐 공급합니다, 싸게 공급합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건 다 불법이라는 거죠. 동물보호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는 또 계속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처벌은 강화는 했는데 유기는 계속 늘고 있고 처벌받는 사람은 적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017년 한 해 통계를 보면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이 7,926마리예요. 그리고 한편 서울에서 같은 기간 발생한 유기동물은 8,631마리. 양쪽 다 만만치 않은 숫자인데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벌금이 아닌 행정처벌인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 것이 동물 유기인 것이고, 그리고 뭐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자체 사정이기 때문에 또 원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과태료라고 했을 때 이게 벌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봐도 어떤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유기에 대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대단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주 시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쓰레기 봉투 안에서 강아지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고. 쓰레기 봉투에 네네. 버려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죽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 극역 봉투에 버리게 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그런데 죽은 강아지를 네네. 종량제 봉투에 네네네. 넣어서 버리는 것이 네. 합법적인 건가요? 네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강아지를 버리면 이거는 유기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수소문해 보니까 근처에 있는 애견샵에서 버린 걸로 확인이 됐는데 뭐 당시 그 주인의 입장은 애가 죽어 있어서 버렸다. 그런데 실제로 뭐 경찰 조사나 그렇고 뭐 살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살아있는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은 동물 사체마저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이 그것이 합법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22조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의 사체가 발생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또 33조에 따라서 동물 장묘업에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장묘 시설에 가서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동물 장묘 시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쓰레기 규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받아들이기 받아들이기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면 땅에 묻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에 묻겠다. 네, 그게 예. 오히려 더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이라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불법입니다. 그건 또 불법으로 그건 돼 있어요. 불법이고요. 네네. 쓰레기 봉투는 합법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처리해야 될 물건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땅에 함부로 묻는 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주검을 쓰레기처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독일의 경우는 노킬 정책이라고 해서 의료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안락사나 이렇게 죽이는 정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예. 있고, 이러한 독일 사회를 보면은 헌법부터가 달라요. 예, 이미 개헌을 하면서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동물권 조항이 헌법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면 한국은 어떠냐? 지금 민법을 보면은 이분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인간이냐 물건이냐. 그래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강아지가 강아지 인형이랑 동급이에요. 극악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민법이라든가 이쪽을 개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헌법도 바꾸자, 헌법에 동물권 넣자라고 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서도 동물권 부분이 들어가는, 아직까지 그런 개헌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순간부터 동물들의 삶에는 결정권이 없어지죠. 먹는 것부터 죽기까지 모든 일이 인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려동물, 이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우리 패널분들 소수 의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면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을 뭐 이렇게 챙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지만 여전히 뭐 동물보호단체 캠페인을 해도 거리에서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동물입니다. One day I know I feel home again, home again. One day I know I feel strong again. Lift my head. Many times I've been told, all this talk will make you. So I'll close my eyes.